남편을 여인 젊은 과부가 신당을 찾아 눈물로 무당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녀는 죽은 서방의 목소리라도 한번 듣는 것이 소원이었다. 박수나으리, 제발 죽은 서방님의 목소리라도 한번 듣게 해주시오. 꿈에도 나타나질 않으니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싶어 잠을 이룰 수가 없사옵니다. 가신님의 넋이여, 가신님의 혼이여. 이승에 남겨진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거든. 이 미천한 무당의 몸을 빌어 답을 하소서. 무당은 몸을 부들부들 떠는데 서방님, 저입니다. 저를 기억하시는지요? 그곳은 춥지 않고 살만하신지요? 아니, 여긴 어디야? 아이고, 서방님 맞군요.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제가 서방님을 그리며 수절하고 있사옵니다. 그 수절하는 마음은 참으로 고맙소만.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제가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부탁이니 다른 사내에게 계가하시게. 아니, 서방님. 어찌 그런 비정한 말씀을. 제가 어찌 서방님을 잊고 다른 사내의 품에 안긴단 말입니까? 박수나으리의 몸을 빌려 오랜만에 한따까리 하셔야지요. 빨리, 시간이 없소이다. 여보게, 이승에서 자네 밤시중 드느라 내 허리가 나만하질 않았소. 저승에서라도 좀 편히 쉬자. 한 부부가 부부 상담가를 찾았다. 아내가 상담사에게 하소연했다. 남편은 밤에 너무 형편없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애정이 식었나 봐요. 라면물이 끓기도 전에 끝나버리니까 제가 늘 답답해요. 서럽네요. 이 이야기를 들은 상담가는 남편을 보며 물었다. 이 상황에 대해 할 말 없습니까? 제가 듣기에도 너무하신 것 같은데. 남편은 의아해하며 말하는데 선생님, 시간은 돈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사업가입니다. 뭐든 경제적 이점으로 따진다는 거죠. 남편의 말을 들은 상담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대꾸했다. 문제는 남편분한테 있었네요. 사모님이 원하는 건 이윤이 아니라 서비스예요. 오늘부터 무한봉사하세요. 안 그러면 부도납니다. 어느 마을에 사는 여인 순자. 순자는 사람을 믿지 않는 여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의원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데 그거 들었어. 이번에 새로운 의원이 글쎄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고. 그 전람뱅이 최씨 있잖아. 그 의원에게 다녀오더니 요즘 달리기를 한다니까.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순자는 그 신통한 능력이 있다는 의원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곤 의원을 찾아가는데 이보시오. 내가 맛이란 걸 못 느낀다. 아, 글쎄, 뭘 먹으면 이게 단맛인지 쓴맛인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해줄까요? 그러자 의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꺼내는데 부인께 필요한 건 7번째 항아리겠군요. 그리곤 단지를 가져와 열더니 순자에게 맛을 보라고 한다. 순자는 맛을 보고 바로 뱉어내는데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뭔 맛이야? 왜 똥냄새가 나지? 내가 부인의 혀를 고쳐드렸군요. 순자는 화가 나 부들부들 떨며 집으로 간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한번 의원이 사기꾼을 걸 밝혀내기 위해 찾아가는데 이보시오. 내가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요즘 기억이 잘 나질 않소? 어떻게 해야 어? 그러자 의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꺼내는데 부인께 필요한 건 7번째 항아리겠군요. 순자는 두말 없이 그 자리에서 불이 나게 도망을 가고 만다.
부인의 기억도 찾아줬군. 한 젊은 사내가 시름 가득한 얼굴로 의원을 찾아와 하소연했다. 그는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잔 듯 눈이 퀭했다. 어르신, 제가 요즘 영 기력이 쇠하여 아내 볼 낯이 없사옵니다. 부디 맥이라도 한번 짚어주십시오. 의원은 사내를 진맥하는데 어디 보자. 기혈이 허하고 아랫도리가 차갑구려. 이러니 밤일이 힘에 부칠 수밖에. 귀신같이 마치시는군요. 부디 좋은 약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값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사옵니다. 허허, 사내 대장부가 그리 풀이 주고 있을까? 내 비방을 하나 줄 터이니 이 약을 먹으면 하룻밤에 1000리를 달리는 적토마처럼 될 것이야. 감사합니다, 어르신. 사흘 뒤 사내는 죽을 상을 하고 다시 찾아오는데 어르신,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살려주십시오. 아니, 왜 그러나? 약효가 시원치 않았던가? 약효가 너무 좋아서 탈입니다. 한번 기운차게 일어선 놈이 내려올 생각을 안 하니 바지를 입을 수가 없어 대문 밖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러다 썩는 거 아닙니까? 빨리 돌려내 주십시오. 쯧쯧, 젊은 사람이 그리도 참을성이 없어서야. 내 약방문에 분명히 소상히 적어놓지 않았는가? 예? 약방문에 대체 뭐라고 적으셨기에? 복용 후 아랫도리가 심하게 부어오르나. 나흘 뒤 저절로 가라앉으니 안심하고 즐기라고 분명히 써놓았을 텐데 말일세.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명서를 안 읽으니 참 큰일이야. 어느 마을에 사는 삼식이는 주모 덕자를 좋아했다. 언제 한번 꼬셔볼까 늘 노리고 있었는데 이봐 덕자, 오늘 끝나고 막걸리 한 잔 어때? 술을 또 먹어? 작작 좀 먹어, 이 인간아. 덕자 자네는 까칠해서 내 스타일이야. 내가 문제 하나 낼게. 못 맞히면 나랑 한 잔해. 뭔데? 어떤 깊은 우물 속에 개구리 3마리가 있었어. 그 중에 2마리는 수컷이고 1마리는 암컷이었지. 그런데 수컷들은 힘이 세서 우물 밖으로 나가서 세상 구경 실컷 하고 나와 둘이서만 팍간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어 하는 거야. 그러자 암컷 개구리가 나도 한 번만 데리고 가줘라 했지. 그러니까 수컷 1마리가 씩 웃으면서 한 번만 주면 데려가 주지 이랬더래. 암컷 개구리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바깥 세상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해 수컷 개구리의 제안을 들어줬지. 그리고 열흘이 넘도록 바깥 세상 구경을 미루더니 혼자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질 않더래. 아니, 썩을 놈이 있구만. 먹튀네, 먹튀. 이젠 별 수 없이 하나 남은 수컷 개구리한테 말했지. 자신의 소원이 바깥 세상 구경하는 거라고 애원했어. 근데 이놈도 똑같이 한 번 주면 데려가 주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고민 끝에 또 다시 허락하고 말았지. 그런데 글쎄 이 자식도 며칠을 미루더니 바깥 세상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어. 하여간 사내란 것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니까. 그래서 암컷 개구리는 혼자라도 바깥 세상에 나가야겠다고 결심했어. 그리곤 어떻게 해서 바깥 세상으로 나가고 말았지. 어떻게 했는데? 그건 말이야. 한 번만 주면 알려주지. 어느 정경 부인이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은밀히 속내를 털어놓았다. 근래 들어 대감의 밤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하소연이었다. 이복의 의원 양반? 듣자 하니 사내의 기운을 돋아주는 신묘한 비방이 있다던데. 우리 대감께 기별이 갈 만한 약이 있겠소. 밤마다 맥을 못 추니 이대로는 채통이 서질 않소. 다시 예전의 요술방망이를 보고 싶은데. 마님, 걱정 마시지요. 하늘의 기운을 담고 땅의 정수를 품은 명약이 여기 있나이다. 다만 약의 쓰임이 조금 각별할 따름입니다. 각별하다니? 더운 물에 달여 마시는 것이요?
아니면 갈아 마셔야 하오? 약들이 다 그렇지요. 허나 이 약은 대감께서 드실 것이 아닙니다. 뭐요? 그럼 앓는 사람은 두고 누가 약을 먹는단 말이오? 앞집 아저씨가 먹을까? 옆집 잘생긴 총각 먹이고 싶긴 한데? 아무튼 뭔 소리요? 마님께서 드셔야 합니다. 하루 3번 식전에 꼭 챙겨 드십시오. 그럼 효과를 볼 겁니다. 내가 왜? 멀쩡한 내가 이 약을 왜 먹는단 말이오? 이건 순돌팔이 아니야? 약장수 맞네, 약장수. 마님, 제가 진맥해보니 말은 더없이 튼튼하여 천리를 달리고도 남겠더이다. 허나 그 위에 올라탄 기수가 부실하여 말에서 자꾸 떨어지니 어찌 말을 탓하겠습니까? 기수가 먼저 몸을 보여야지요. 다리 운동 좀 하시고. 어느 마을에 사는 정대감네 종인 판식이. 판식은 대감댁 주인 마님을 보고 흠모했다. 아이고 어쩜 저리 고울까. 우리 대감 마님은 참 복도 많지.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예쁘고 참 곱다고 와. 그런데 정대감은 자신의 집에 여종 여럿을 두고 닥치는 대로 자신의 방으로 불러대기 일쑤였다. 여봐라, 오월아. 예, 대감마님. 오늘 밤에 목욕제기를 하고 내 방으로 건너오거라. 아잉, 그제 부르셔놓고 떠요. 허허, 앙큼한 것. 오늘도 아주 혼내줄 테야. 알겠습니다, 대감마님. 이 모습을 본 판식이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저기 대감마님, 왜 그러느냐? 제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있는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냐? 대감마님은 하얀 백설기같이 아름답고 고운 살결의 주인마님이 계시는데 어찌 오어리같이 못생기고 누추한 계집이 뭐가 좋다고 부르십니까? 참으로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정대감이 답하기를 그건 내 말이 맞다. 그런데 생각해 보거라. 백설기 떡을 먹을 때는 누른 오이김치를 곁들여 먹어야 제맛이 나지 않느냐? 그냥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맛이 나거든. 그래서 한 번씩 곁들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아 그렇군요. 호로 여종을 오이김치종이라고 불렀다나 어쨌다나. 복길이네 집엔 머슴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인 봉구는 일을 기똥차게 잘했는데 장작 다 팼니? 네, 안방마님. 아주 기똥차게 패서 차곡차곡 쌓아뒀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럼 김대감네 가서 볏짚하고 쌀가마니 좀 가져오너라. 그것도 다 했지요. 아주 옮기느라 피똥 쌀 뻔했구만요. 혼자 하느하라. 아이고 마님. 아주 힘들었지요. 글쎄 봉구 이 녀석이 비실비실해서 혼자 아주 애먹었습니다. 그래 내 달칸 말이 올리라고 할 테니 먹고 하거라. 감사합니다. 복길이는 봉구만 하고 윤식이는 농땡이 부리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새끼를 꼬아놓거라. 아침에 확인할 터인즉 가늘고 고르게 할 수 있는 만큼 꼬아두거라. 그날 밤. 아이고 허리 아프고 손 아파서 못 해먹겠다. 들어가서 발바닥 닦고 잠이나 자야지. 야, 겨우 하나 꼬고 끝내. 할 수 있는 만큼만 꼬라고 하셨는데. 너나 많이 해라. 이거 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렇게 봉구는 밤새 새끼를 꼬는데 다음날 그래 시키는 대로 잘했느냐. 창고에 가서 너희가 꼰 새끼줄을 가지고 돈을 꿰어서 가져가거라. 새끼를 꼰 만큼 돈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아, 정말입니까, 마님? 아싸. 그렇게 봉구는 몇십 개의 새끼를 가지고 창고로 달려간다. 게으름뱅이와 열심히 노력하는 자의 차이를 두려는 마님의 현명함에 봉구는 감탄하는데 아니 자기 이렇게까지 해야 해?
아잉, 이렇게 한 번씩 당근을 줘야 봉구가 열심히 한단 말이야. 아, 몰라. 나 서운해. 우리 애기 삐쳤어. 알았어. 이따 고기 삶아줄게. 그럼 먹여줘. 알았어, 이쁘나.